안녕하십니까. 학점은행제 컴퓨터공학 학사학위 취득자 햄리슈입니다. 오늘 저희가 알아볼 내용은 학점은행제에서 학점으로 활용이 가능한 자격증들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볼 텐데요. 대표적으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있어요. 바로 자격학점 인정 기준안인데요. 요거를 어디에서 다운받아서 어떻게 보는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점은행 사이트에 들어가 줘야겠죠, 그죠? 학점은행 사이트에서 자격학점 인정 기준안을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자격학점 인정 기준안은 이 알림방에 자료실에 들어가 보시면은 바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20차 자격학점 인정 기준 고시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바로 위에 안 뜰 수도 있으니까 이 자격학점 인정 기준 탭에서 다운을 받아 주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은 PDF 파일을 다운을 받을 수가 있고요. 다운받아서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보시면 이렇게 문서가 쭉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자격증을 찾아도 되고요. 컨트롤 F 누르면 자격증을 또 찾을 수가 있겠죠. 정보처리 기사다. 정보처리 기사를 검색을 하면 이게 인정학점이 몇 학점짜리고 그리고 어떤 전공에서 전공 필수로 인정이 가능한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정보처리 기사 같은 경우에는 전문학사일 때는 멀티미디어, 산업정보 시스템 경영, 그리고 인터넷 전자, 정보보호, 정보처리, 정보시스템 개발, 정보통신, 컴퓨터 네트워크, 컴퓨터 그래픽 전공에서 전공 필수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학사학위에서는 멀티미디어학, 전자계산학, 정보보호학, 정보통신공학, 컴퓨터공학 이렇게 이 전공들에서 전공 필수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전공들은 전공 필수로 인정되는 자격증인데 여기에 안 나와 있는 전공들은 일반 학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위에 보시면 리눅스 마스터 1급이나 2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빼기 표시되어 있죠. 요거는 어떻게 따도 일반 학점이에요. 전공으로 절대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중분류랑 직무번호 그리고 종목 인정학점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중분류와 직무번호가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고요? 자, 그러면은 정보처리 기사도 있고 산업기사도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산업기사랑 기사 둘 다 등록할 수 있나요? 등록 못합니다. 왜냐면 동일 중분류의 동일 직무번호의 자격증이기 때문에 중복이 돼요. 그래서 정보관리 기술사가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정보처리 기사랑 둘 다 따로따로 등록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점이 높은 걸로 등록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죠?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거의 비슷한 자격증이라서 중복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자 봅시다. 네트워크 관리사 2급 그리고 리눅스 마스터 1, 2급 네트워크 관리사랑 리눅스 마스터가 중복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둘 다 준비를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트워크 관리사는 전공으로 넣고 리눅스 마스터는 일반으로 넣어야지 해가지고 취득하신 분들이 있는데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냐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중분류가 동일 중분류의 동일 직무번호이기 때문에 중복이 되겠죠. 그래서 네트워크 관리사 2급이랑 리눅스 마스터 1급이 둘 다 있으면은 둘 중에 하나밖에 활용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학점이 굳이 필요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네트워크 관리사 2급을 따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겠죠.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GTQ 1급이랑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 두 개 다 있다고 해서 둘 다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인정이 가능하겠죠. 동일 중분류의 동일 직무 번호니까요. 그죠? 하지만 이제 동일 중분류는 아니고 직무 번호만 같을 경우에는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선 설비 기사와
방송통신 기사는 직무번호는 같지만 중분류가 다르기 때문에 중복은 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이제 조금 보실 줄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자격학점 인정 기준 안에 나와 있는 자격증들은 전부 다 학점으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중복되지 않는지, 그리고 몇 학점으로 인정이 되는지, 그리고 이 자격증이 또 어떤 특별한 사항들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그래서 산업전자기기 제작사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공인유효기간 내에 취득한 자격만 학점 인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2000년도 12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그래서 이 사이에 취득한 자격증만 학점이 인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격증 무조건 본 다음에 이거 몇 학점짜리네 해가지고 그냥 취득하시면 안 되시고, 이 밑에 주의사항에 혹시나 다른 부분이 있진 않은지 꼭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또 ITQ 자격증 있죠. 요것도 이제 취득하신 분들이 꽤 많은데, ITQ 같은 경우에도 A급이랑 B급이 있는데 난 A급인가 B급인가, 나 이거 ITQ 하나 땄어요, A급으로. 그럼 나 이거 6학점 인정 가능하나요? 안 됩니다. 주의사항 잘 읽어보셔야겠죠, 그죠? 보시면은 ITQ 같은 경우에는 5개의 시험 과목 중에서 3과목을 A 또는 B등급을 획득해야만 각 등급의 학점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AAB 이렇게 3개를 따시면은 B급으로 인정이 되고요. BBA도 마찬가지로 B급. 모두 다 A여야 A등급으로 인정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과목 수 자체가 3과목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한 개 땄다고 해서 학점으로 활용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의사항들도 조금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정보처리 산업기사 기준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밑에 괄호로 표시가 되어 있는 이 학점들이 있죠. 그럼 이건 뭐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건 뭐냐면 괄호라고 딱 검색을 해보시면 괄호 학점은 2009년 3월 1일 이전에 취득한 자격에 한해 인정되는 학점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자격증을 기존에 2009년 3월 1일보다 더 먼저 취득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괄호에 해당하는 학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회조사 분석사 2급이 있는데, 요거는 2009년 3월 1일 이전에 취득하신 분들은 30학점으로 활용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리고 품질경영기사도 마찬가지로 2009년 3월 1일 이전에 취득하신 분들은 30학점으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괄호에 있는 이 학점들도 굉장히 중요하세요. 왜냐하면 예전에 자격증을 따놨었는데 16학점만 인정받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24학점 인정이 되는 자격증이고, 괜히 불필요하게 강의를 듣거나 뭐 독학사나 자격증을 취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은 미리 사전에 알고 계셔야 헛고생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격학점 인정 기준안 보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뭐 빠진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나름 어떻게 보면 된다, 뭐 이 정도는 아마 파악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시고요. 보시다 보면은 어차피 필요한 자격증들 찾으실 거고, 그 필요한 자격증에 대해서만 잘 파악을 해주시면 되는 거라서 학점을 취득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되실 거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네요. 물론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또 있으시면은 제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답변을 달아드릴 수가 있고요. 오늘 영상 어떠신가요?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여기까지 다 보셨다면 그래도 구독, 좋아요, 공유하기,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